빅픽처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의 약재 요인이죠.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 다뤄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하락합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5% 중후반대 정도 나타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 우려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지는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경제 지표에 미국 증시가 많이 좀 주목을 하던데 이 부분이 테이퍼링이랑 인플레이션과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나왔는데요.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예상치를 이제 하회했다는 것은 경기가 빠르게 지금 좋아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데 대한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역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올라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어젯밤에 또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요 근래에 보게 되면 나스닥 반등이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물론 우리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좀 부진했지만, 그게 이제 4월 FMC 의사록 발표 이후에도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4월 FMC 의사록 공개 이후에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든가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든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4월 FMC 의사록에는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그간에 이제 연준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어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또 이런 연준의 입장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를 하나 보자면은, 이제 실물 지표 부분을 좀 잠깐 보면은요,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지표만 자꾸 보는데, 실물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산업재 관련 지표 서프라이즈라든가 부동산 관련 지표,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지수들이 고용 관련 지표도 그렇고 요 근래 보면은 4월 달부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좀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실제로는 이제 경기가 반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이제 입장 같은 것들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어떤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4월에 대한 경기 지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소강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왼쪽 그림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또 실업률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 지표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이제 경기는 분명히 꾸준히 속도의 문제이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실제로 CPI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잠깐 보시면은요,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은 위쪽이 이제 CPI고 아래쪽이 이제 PCE 물가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놓고 보게 되면은 CPI 같은 경우 이번에 4.2%가 나왔죠.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2.3% 뚜렷하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관망하자는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지금 이제 물가는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5월 달에 경기 지표가 6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5월 달에 이제 경기 지표가 또 굉장히 좀 잘 나왔다든가 이러면은 또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이 또 확산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6월 달에 FMC도 중요한데, 지난 4월 달, 그때는 테이퍼링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이후로 지금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약간 메타적인 발언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6월 FMC 때 어떤 의견들로 표출이 될지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이제 관망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테이퍼링도 수순대로 얘기가 지금 요즘에 솔솔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이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이 내용도 알려주세요. 예,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을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2013년 때 이제 양적 완화 3차 이후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엄청난 시장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테이퍼링은 오더라도 그때와는 좀 다를 거라고 또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2013년도하고 지금 이제 2021년도 지금하고 시장의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순이익 이제 컨센서스가 2013년도에는 계속 하락 중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순이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더라도 하방은 지지해줄 걸로 보고 있고 이 얘기는 시장이 완전히 풀어지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지만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대응들도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서 단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미국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단기 대응하시라고 다른 지표도 뭐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금리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미국 국채금리가 엊그저께 61선을 깨면서 우리 시장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다면 다시 61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이 또 우리 시장 좀 약해질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65%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국제금리는 매일매일 좀 챙겨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당분간 제 생각에는 한 2주 정도는 뭐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그 정도의 시장 반등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시장 반등이 이번에 나올 때 성장주라든가 기술주 쪽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국제금리를 기준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섹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질 때 가장 수혜 섹터가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었고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근래 분위기는 이쪽이 좀 꺾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원자재 가격도 피크아웃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좀 꺾여 있는데 실제로 철강석 가격은 좀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철강주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실 거란 말이죠. 현재 상황과 함께 좀 앞으로의 전망도 알려주세요. 예, 철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근래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규제를 한다 이러면서 많이들 이제 빠졌는데, 근데 실제로 철강 그 소비가 이제 어떤 그 허수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시장에서 그냥 무조건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가격이 아니고요. 실제 소비가 지금 동반되는 이제 그런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글로벌 철강 명목 소비 전망 그림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2022년도까지 내년도까지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감률 자체가 올해 뭐 6% 정도까지고 내년도에는 증감률은 좀 빠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수요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그 어제 좀 빠지면서 이제 오늘 추가하락이 좀 나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좀 규제는 하고 있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까지 보는 이제 철광제 가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제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짙은 까만 색깔이 미국인데요. 미국 쪽 계속 올라가고 있죠. 유럽 파란 색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중국만 요 근래에 좀 규제한다 그러면서 회색 색깔인데요. 네,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 다른 데는 계속해서 지금 철강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규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철강 가격이 갑자기 또 하락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수에 의한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주 가격은 당분간은 이제 신고가를 내려면은 이제 좀 모멘텀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거라서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포스코가 보니까 오늘 61선 부분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반등이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담으셔가지고 박스권 전략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반기 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뭐 테이퍼링 우려 이런 것들 타면서 다시 한번 철강주들은 신고가를 한번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너무 큰 우려보다는 좀 쉬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 원자재도 기타 다른 뭐 구리라든가 요즘에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하반기 때 재차 또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큰 그림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예, 인플레이션 우려가 단기 소강 국면에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재물 국채 수익률 1.65% 요거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그쪽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 흔들림에 또다시 대비하는, 그 밑에서는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